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되게 신경 쓰거든. 그 쌍욕도 많이 나오고 그래. 근데 환자 수술하는데 별일 없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출혈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고, 나도 이제껏 한 2,300 케이스 정도 수술을 했었는데 그랬던 경우가 내가 있어. 우리 팀장한테 전화가 오더라. 오늘 수술하신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혼자 쓰러졌다는 거야. 안전하게 하려면 대학병원 가셔서 응급실로 가라. 응급실에서 진료 거부를 당했대. 수술할 때 뭐 땀이 난다든지 머리카락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다는 얘기를 했잖아. 얼마나 엄격한 거야 그런 걸 관리? 일단 필드는 무균적으로 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사람 몸속으로 왔다리 갔다리라는 표현 쓰는데, 사람 몸속으로 들락날락 하는데 그게 오염이 된 수술 기구가 들락날락 하면 안 되잖아. 그럼 나중에 분명히 감염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 환자 예후는 더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애초에 차단을 하려면 수술 그 필드를 깨끗하게 해야지, 무균적으로. 수술 모자 쓰는 이유도 머리카락 떨어지지 말라고 쓰는 거고, 땀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것도. 특히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되게 신경 쓰거든. 그래갖고 정형외과 수술방에서는 진짜 쌍욕도 많이 나오고 그래. 그 정형외과 의사들도 다 덩치도 많고 힘도 좋아야 돼. 힘도 줘야 되고. 그리고 일단 막 환자 그 소독하고 막 닦는 데만 뭐 한 30-40분 걸려. 막. 그때 동안 막 이렇게 다리 들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진짜 뭐 적성이 안 맞는 사람이 특히 외과 의사 한다? 그거 오래 못 할 거야 아마. 뭐 군기 얼마나 빡세? 대학병원인 급이나 뭐 이런 교수님들하고 레지던트 간의 그런 군기, 그런 건 많지. 나도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그랬고 한데, 개원가에서는 나는 뭐 사실 나도 뭐 그렇게 막 빡센 성격은 아니고, 아주 진짜 위급한 상황 아니고서야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편이야. 수방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뛰어다니면 먼지 나잖아. 수술을 안전하게 하는 뭐 그런 방법이 있는 거야? 나는 주로 하는 수술이 예외중이니까 뭐 환자가 진짜 뭐 죽거나 이렇게 되는 일까지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환자가 안전한 거고, 환자 수술하는 동안 별일 없어야 되는 거고. 근데 환자 수술하는데 별일 없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출혈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고, 수술 중에 출혈이거나 아니면 수술 이후에 수술 끝나고 나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예외중 수술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고, 나도 이제껏 한 2,300 케이스 정도 수술을 했었는데,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술 중에 피가 안 날 수가 없거든. 나고 그거를 이제 수술 중에 잡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다 괜찮은 것 같아서 집에 갔어. 환자 이제 퇴원을 했어. 근데 나중에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진짜 좀 되게 난감하거든. 그랬던 경우가 내가 있어. 뭐 움직이다 이렇게 터지는 거? 그럴 수도 있고, 수술했는데 아프기 때문에 막 운동하거나 막 뛰거나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근데 주로 이제 뭐 자다가 이제 뒤척뒤척 거리면서 이제 혈관이 조그맣게 하나 터졌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그 수술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는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 드레인이라는 피주머니를 넣어놔. 근데 예외중 수술은 사실 좀 외모 개선을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형 수술에 가깝고, 많은 의사들이 잘 안 넣는 경향이 있는데, 일일이 매번 넣는 게 또 성가신 일이긴 하거든. 그리고 환자분들도 좀 불편해하고. 근데 나는 지금은 다 넣어. 예전에 한 2-3년 전쯤에 내가 수술을 했던 분 중에 기억 남는 분이 군인이 있었어. 해군. 군인이 수술을 받으러 오려면은 뭐 휴가를 내야 되잖아. 휴가를 내고 우리 병원으로 오셔갖고 수술을 했거든. 수술하는 동안 별 문제 없이 잘 끝났어. 내 기억에 한 4시? 오후 4시, 5시 그 정도에 이제 퇴원을 하셨어. 별일 없게. 그리고선 그분 누나가 해운대 쪽에 살아가지고 그 누나 집에서 이제 잔다고 그쪽으로 갔어. 나도 그러고서 이제 퇴근을 했지. 퇴근을 해서 집에 가서 밥 먹고 막 이렇게 플레이 보면서 막 졸고 있었는데, 우리 팀장한테 전화가 오더라. 오늘 수술하신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는데 한쪽 가슴이 너무 이렇게 튀어나왔다. 그럼 사진을 나한테 보여줬어. 괜찮았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는데 전화가 왔어. 혼자 쓰러졌다는 거야.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그 환자분 보호자 그 누나하고 이제 직접 통화를 하면서 우리 병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내가 빨리 조치를 취하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내가 정확히는 모르고 안전하게 하려면 대학병원 가셔서 응급실로 가라. 해운대 쪽에 대학병원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그쪽 응급실 가라. 나도 이제 따라가겠다. 그리고선 전화를 끊고 나도 빨리 택시를 잡아 타고 저 해운대에 있는 대학병원을 가고 있었어. 근데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오는 거야. 그 보호자한테.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응급실에서 진료 거부를 당했대. 자기네들이 지금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야. 딱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말로만 듣던 응급실 뺑뺑이가 벌어지는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좀 당황을 하기 시작했지. 이 지역에 제일 큰 병원이 어딘가 생각을 해보니까 양산 쪽에 있었어. 해운대에서 양산은 또 그렇게 멀진 않고 해서 그러면 일단 그쪽으로 가시라 해서 가는데 이제 구급차를 타고 갈 거 아니야. 위급하니까. 근데 구급차 그 구급 대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쪽 병원이랑 미리 얘기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또 빠꾸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나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아는 이제 형님이 계신데 그 밑에 아미동 쪽에 대학병원이 또 있거든. 그쪽에 교수님으로 계셔서 그분한테 일단 전화를 드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수술했는 분인데 피가 좀 나서 수혈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학병원 일단 응급실로 입원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거부당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이쪽으로 오라 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때 당시가 되게 코로나가 한참이었을 때거든. 결국엔 나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병원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상황이 조금 급한 상황은 아니구나 확인하고 집에 왔지. 집에 왔는데 시간이 뭐 그때 벌써 12시 넘어서 새벽 1시, 2시 그때였거든. 여기저기 병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환자분은 환자분대로 진짜 고생하고 뭐 나도 저녁 시간 다 쉬지도 못하고 계속 고생하고. 근데 나 고생하는 건 뭐 힘든 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환자분이 놀라셨을 거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뭐였냐면 그 다음날 나도 이제 수술하러 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 수술 예약돼 있는 분들이 내가 최고의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 수술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이거는 뭐 무조건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나는 그분 수술 이후로는 난 정말 웬만하면 다 피주머니 넣고 설명드리고 좀 덜렁덜렁 이 수류탄 같이 생겼거든. 좀 불편은 하지. 덜렁덜렁 하루 이틀 갖고 있으려면 최소 하루 정도는 갖고 있는 편이야. 그 이후에는 이제까지는 뭐 그런 비슷한 케이스는 없어. 그러니까 열중 수술을 하고 나면 만약에 뭐 진짜 조그만 혈관이 하나 몸 속에서 터졌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피가 퐁퐁퐁퐁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피부 안쪽에 가슴에서는 자꾸 이렇게 부풀게 되고 압박복이라고 입는 옷이 있거든. 말 그대로 압박을 해주는 거야. 그걸 바깥에서 눌러주는데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압박복만으로는 좀 안 돼. 근데 그 안쪽에 피주머니를 넣어주면 그게 이제 음압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피를 빼주는 거거든. 안쪽에도 음압이 걸리고 위에서 한 번 더 눌러주기 때문에 압박 효과가 2배가 된단 말이야. 저절로 지혈되는 경우가 많아져. 그러니까 위급한 순간까지는 가기 어렵지. 그게 있어.